안녕하세요. 저는 디어드림 5기 생활과학교육과 조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어드림 5기 체육교육과 김유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회탐구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진이는 수능에서 어떤 과목 선택했었어요? 저는 생윤이라고 불리는 생활과 윤리랑 사문이라고 불리는 사회문화를 선택했었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문과였는데 워낙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사탐 과목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암기를 잘했기 때문에 암기가 조금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윤과 사문을 선택했어요. 그럼 민수는 혹시 사탐으로 어떤 과목 선택했어요? 네, 저도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선택했었는데요. 제가 이 두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3 때 학교에서 배운 내신 과목 중에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리고 한국지리 이렇게 세 과목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저는 생활과 윤리랑 사문이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 과목으로 배우는 걸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공부 시간도 절약하고 또 좀 더 심화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처럼 혹은 민수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얘기했다면 네. 점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민수는 수능에서 생윤이랑 사문 각각 몇 점 받았는지? 저는 생윤은 1등급을 받았고 사회문화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역시! 저는 유진이는? 안타깝게도 네. 둘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 다 모두 생윤이랑 사문 1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모두 어떻게 사탐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씨 혹시 생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뭔가 특징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생활과 윤리는 모든 사회탐구 과목을 통틀어서 응시자 순위가 항상 거의 매년 1위를 기록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만큼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 않으면 1등급에서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그리고 킬러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환경윤리 파트에서 주로 킬러가 나옵니다. 사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대과목이라고 불려요. 생윤이랑 똑같이. 왜냐하면 그만큼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사문은 생윤보다는 그래도 조금 점수 컷이 낮은 게 1등급이 평균적으로 47점 정도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문의 특성은 개념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는 건데요. 매번 나오는 문제가 조금씩 형태만 바꿔서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생윤에서는 킬러 문제로 환경윤리 맞나요? 맞아요.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사문 같은 경우에는 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데 그게 킬러 문제라서 그거를 잡는다면 1등급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과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과연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민수는 혹시 생윤이나 사문과 같이 사탐 공부할 때 뭔가 자신만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복과 분석을 이렇게 두 키워드를 뽑고 싶어요. 조금 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윤이랑 사문이랑 공부 방법이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사회탐구 공부를 시작했고 이지영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먼저 겨울방학 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는 마더턴 기출문제집을 사서 강의를 듣고 나서 배운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제로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모든 선지를 맞았건 틀렸건 다 분석을 하면서 그 모든 개념들을 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모든 선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생윤 같은 경우에 그 보조사 은, 는, 맞아요. 도 이거 하나만으로 선지가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고 틀리는 선지 다 구분 없이 다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노트에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민수는 반복과 분석을 키워드로 뽑았다면 저는 사회탐구 공부법으로 키워드를
개념과 노트 단권화로 뽑고 싶어요. 저는 생윤과 같은 경우에는 EBS의 이지영 선생님 인강을 들었고 또 사문 같은 경우에는 EBS의 박본 선생님 인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인강을 듣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강 들을 때마다 개념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트를 실제 수능 당일에도 가지고 가서 시험 직전에 분석해보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노트에다가 개념을 단권화해서 정리를 하니까 제가 헷갈리던 선지들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들이 익숙하게 눈에 익혀놓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저는 EB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EBS에서 낸 책들에 나오는 지문 그리고 선지들을 모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과 연계되는 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허투루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특이랑 수완을 공부하는 것이 학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키워드가 노트 단권화랑 개념이라고 했고 민수는 키워드가 반복과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키워드를 연관시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을 처음 공부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념을 계속 복습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크게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선지들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당연히 모든 과목을 잘 읽어야겠죠. 그런데 특히나 생윤에서는 는 약간 이런 조사들을 이용해서 맞아요. 함정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지를 아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생윤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순서도랑 집합관계를 이용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리 공부한다면은 순서도나 혹은 집합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제가 사문 문제를 풀 때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킬러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도표 문제. 맞아요. 도표가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다른 개념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걸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표 문제에 집중해서 뭔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까는 제가 박본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EBS의 도표 킬러 문제 잡는 법이라는 주제와 비슷한 것을 박본 선생님께서 인강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도표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빨리 접근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했는데 풀다 보니까 푸는 약간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풀 수 있더라고요. 9월 모의 평가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일에는 어떤 걸 그 쉬는 시간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민수 씨는 고평 보고 나서 수능까지 사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때는 포스텝이라는 교재, 이지영 선생님의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교재냐면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거의 모든 새로운 선지, 모든 옛날 선지부터 새로운 선지까지 전부 다 진짜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OX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선지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수능 때도 가져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가 고득점을 이제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윤에서 현자의 돌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킬러 문제, 아까 말했던 환경윤리나 혹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풀어놓은 거라서 만약에 자기가 1등급을 정말 목표로 하고 만점을 받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앞에 거가 모두 다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현자의돌 문제집을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현자의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수능 당일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능 당일날 저는 사탐을 위해서 딱 아까 말씀드린 노트 한 권만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틀렸던 선지나 혹은 처음 보는 선지들 모아놓은 거 생윤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개념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어가서 실제 수능 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기억해내는 그 개념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탐구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의 공부법이 비슷한 듯이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법도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디어드림이었습니다. 안녕!